적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링컨의 말이었습니다. 미국이 한때 안보 위협으로 여겼었던 암호화폐를 파괴하는 대신에 달러 패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만들고 있죠. 이제부터 암호화폐는요, 이 통제 불능의 야생마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마찰을 끄는 충실한 말이 되어줄 겁니다. 이런 전략적인 동맹을 이해하시는 분들만이 새로운 금융질서의 승자가 되어줄 거예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2025년 국가안보전략 NSS 문서, 이 문서 어디에도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불과 대선 기간에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NSS 발표 직후에 암호화폐 자산 가격이 변동성을 보여줬었고, 그 시장에서는 미국이 드디어 암호화폐를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까지도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을 반암호화폐로 단정짓기에는 오히려 더 큰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행간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금융 독트린, 즉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 지배력 확대라는 이런 거대한 설계가 숨겨져 있다는 거. 표면적으로 봤을 때 NSS는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양자 컴퓨팅 같은 하드테크만 강조했고 암호화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분류를 바꿨기 때문이라는 거. 이전까지 암호화폐는 랜섬웨어라거나 이 자금 세탁 등 안보 위협 요소로서 간주돼가지고 국가안보회의 NSC의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5년 7월에 제정돼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구축 법안, 일명 지니어스법에 의해서 암호화폐는 이제 재무부가 관할하는 이런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더 이상 백악관 안보문서의 위협으로 거론할 대상이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의 그 일부로서 격상됐다는 겁니다. 이런 NSS에서 굳이 암호화폐를 언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이 미국이 현재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라거나 이 브릭스의 탈달러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포기하는 대신에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우는 노선을 선택을 했다는 거. 이번 NSS에 이 디지털 달러나 암호화폐 언급이 없는 것 자체가 미국이 진행 중에 있는 금융 무기화 전략을 대외적으로 감추기 위함이겠죠. 대신에 NSS 본문에서는 이 디지털 금융과 혁신에서의 리더십 등을 활용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또 유동적이면서 안전한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구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끼면서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서 미국 금융 패권을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다라는 거예요. 이 암호화폐를 안보의 영역에서 이제는 경제 금융의 영역으로 은밀하게 이동시킨 셈이겠죠. 이렇게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겉으론 조용하지만요, 속으로는 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시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역설적이게도 지금 미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오히려 디지털 자산을 필요로 하는 이런 방향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 2025년 내내 미국은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올해 발동한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산의 25% 정도의 추가 관세 부과 자체가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주면서 소비자 물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대비 2.99% 상승했고요. 핵심 물가도 2.95% 올라서 연준의 목표치 2%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더욱더 우려스러운 건요,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신호입니다. 이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기업 비용이 늘고 또 소비가 위축되면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주식, 채권 시장 밖에 대한 자산을 찾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지만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 이런 딜레마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 부채가 역대 최대치고요. 높은 금리는 정부의 이자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리겠죠. 이런 가운데 내일 예정되어 있는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고심 끝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4%대인 기준금리를 3%대 후반으로 낮춰가지고 경기 둔화를 방어하려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금리 인하가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리면서 이 달러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현금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요, 역사적으로 금이라거나 비트코인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들이 강력한 해지 수단으로 부상을 해왔었죠. 실제로 최근에 몇 달간 이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 들이온 이런 불안 요소에 대해서 워싱턴은 그 의외의 해법을 내놨습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달러 체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인데요. 2025년 7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지니어스 법안은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가 아니라요, 달러 패권의 수호를 위한 금융 무기라고 할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 의도 자체가 분명해지는데, 먼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철저하게 가려가지고 정부 통제하에 두는 겁니다. 이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에 가입된 은행의 자회사라거나 미국 재무부 인가를 받은 비은행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무나 달러 연동 토큰을 찍어내는 것을 금지하면서 발행 주체를 기존 은행 시스템 내부로 끌어들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량 100%에 상응하는 현금이라거나 미국 단기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보유해야 됩니다. 법으로 1:1 완전 담보를 의무화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조항의 의도를 들여다볼까요? 스테이블코인을 미 국제의 새로운 큰손 투자자로 만들겠다라는 계산입니다. 이 토큰을 발행하려면 그만큼의 달러 현금이나 국채를 금고에 채워 넣어야 되다 보니까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자동으로 미 국채에 대한 매수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예요. 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를 줄줄이 내다 팔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그 빈자리를 메워주는 일종의 유동성 우회로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지니어스법은 미국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들을 금지했어요.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는 CBDC 대신에요, 이 민간의 혁신을 활용해서 자유진영식 디지털 달러를 보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외랑 규제 공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미국 재무부가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유사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랑 상호 인증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여기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동맹을 형성을 함으로써 브릭스 같은 여러 가지 독자적 결제망 확산을 견제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는 거.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은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미국 금융권으로 또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펌프를 완성한 겁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이 퍼져나갈수록 미 국채에 대한 구조적인 매입 수요가 커지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공고해지겠죠. 실제로 미국의 한 자산운용사 분석에 따르면은 향후 5년 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현재의 5배 이상 증가해서 미국 M2 통화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커질 시장을 미리 제도권 울타기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자국 이득에 활용을 하려는 거겠죠. 이제 시선을 암호화폐 시장과 리플 XRP로 돌려보겠습니다. NSS의 디지털 금융혁신 기조랑 지니어스법이라는 제도적 기반들이 만나는 접점에서 바로 리플과 XRP가 포진해 있다는 거. 현재 암호화폐 시장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죠. 여기서 NSS 발표 이후의 시장 심리 지표가 극도의 공포 단계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12만 달러 중반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9만 달러 안팎까지 조정 하락세를 받으면서 단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하지만 정작 큰손들의 움직임은 정반대 방향이라는 거.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최근에 4주 동안 자금 유출 흐름이 멈췄고 약 7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랙록은요, 2025년 3분기에만 224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추가 매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했습니다. 이 겉으로 가격 조정 하락에 모두가 겁먹은 것처럼 보여도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의 조정 하락세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 XRP 가격은 약 2달러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11월 초에 연중 최고치였던 3.6달러 대비했을 때 상당히 낮아진 수준이죠. 그런데도 미국 시장에서는 리플 XRP를 공식 자산으로 편입하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이 비트와이즈라거나 20쉐어즈 같은 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XRP에 투자할 길을 열어두었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 XRP ETF가 최근에 15거래일 연속으로 순자산 유입을 기록을 하면서 그 규모가 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을 기관이 받아가는 전형적인 손바뀜 현상이 진행 중에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XRP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재평가되고 있다는 방증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시장 관심은 2026년으로 쏠립니다. 이 지니어스법에 따른 세부 규정이 정비되면서 2026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죠. 2026년은 리플 XRP랑 RLUSD가 제도권 금융 전면에 나서는 이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XRP 현물 ETF 승인에 이어서 은행권에서의 활용까지도 가시화가 된다면은 XRP 가격이 과거 최고치였던 3.8달러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XRP 4달러, 5달러 이 신고가 돌파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기 등락은 충분히 있겠지만요. 이 큰 흐름에서 이제 XRP는 달러 패권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인프라 자산으로서 입지가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국가 안보 전략에서 암호화폐 언급이 사라진 것 자체가 표면적으로 무관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판 전체를 재편하는 묘수였습니다. 인공지능이랑 양자 컴퓨팅이
국방과 안보의 영역에 남았었다면은 암호화폐는 이제 지니어스법을 통해서 금융과 경제 영역으로 옮겨지면서 제도권에 흡수가 됐습니다. 이 미국은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랑 인플레이션 압력을 방어하고 또 브릭스의 도전에 맞서가지고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가 된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새로운 무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큰 그림 속에서 XRP는요, 이 전 세계 금융망을 연결하는 중립적인 브릿지로서 미국이 구축하는 디지털 금융 질서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가운데서도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 이 딜레마들이요. 금과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 모두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겁니다.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니어스법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를 명확히 하면서 은행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또 제도권 진입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합니다. NSS에 담긴 이 디지털 금융 지배력이라는 문장들 자체가 이렇게 법적인 정비가 단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이 안보 전략의 연장선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 XRP랑 RLUSD 측면에서는요,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출시는 그 자체로서 미국 재무부의 국채 소화 전략 그리고 월가의 결제 혁신 수요가 만나는 지점이겠습니다. 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공포심리 그리고 기관 자금 유입의 괴리들은 이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기회의 신호일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점 중요한 거는 이 눈앞의 단기 변동이라거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큰 판의 변화를 읽어내는 일이겠죠. 겉으로 드러난 뉴스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퍼즐을 맞추어 보신다면요, 달러랑 암호화폐의 새로운 동맹 관계가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지금은 두려움에 매도할 때가 아니라 변화하는 금융 질서를 통찰하고 한 발 앞서서 대비하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지금 이런 시점에서 조조가 천하를 얻기 위해서 시행했던 둔전제가 떠오릅니다. 군인들한테 밭을 갈게 해가지고 식량을 확보하고 장기전에 대비했던 것처럼 미국은 현재 지니어스법이라는 둔전제를 통해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국채 수요를 창출하고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전략들이 투기나 약탈이 아니라요, 시스템 제도를 통해서 천하를 안정시키는 조조의 해안과도 같다라는 거. 이제 암호화폐는 변방의 반란군이 아니라 이 제국의 질서를 지키는 정규군으로 본격적으로 편입이 됐다라는 거겠죠. 시장의 흔들림에 익숙해지지 못하면 이 투자판에서 오래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이 흔들리고 하락하고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 투자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내 자산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부터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리플이 하락하는 움직임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것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저 시장이 순환하고 있다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겠죠. 1년 전에 700원 하던 코인이 4,900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3,000원대로 내려온 흐름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 시장에서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움직임에 가깝다라는 거고, 이런 파동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이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상승만을 바라보면서 떨어지는 건 이해하지 않으려 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건데요. 과거의 패턴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셨다면은 이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4,900원 부근에서 몇 번의 돌파 시도를 했었지만 이런 가격 부근에서 하락했던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부 비중은 심리적인 단기 고점 부근에서 분할 익절을 해놓고 만약이라도 더 상승을 하더라도 이 분할 익절을 통해서 현금 비중 확보하고 다시 하락했을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매매의 습관을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만 원하고 하락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마음으로는 결국 시장의 파도에 계속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흔들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것 또한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서 대응하는 태도도 달라지겠죠. 이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먼저 길들여야 되는 거는 종목이 아니라 내 멘탈이고요. 시장의 파도에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비로소 살아남을 준비가 시작된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 시장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에 익숙해진 사람이 남는 곳입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수급이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이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때 보지 못하면은 좋은 자리도 놓쳐버리고 또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래 수급 변화 그리고 핵심 가격대를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미리미리 기준을 잡아두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